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컨티뉴스 타임 시스템의 이제 해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해석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몇 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데 이제 컨볼루션을 말하는 거예요. 컨볼루션. 이런 기호로 하죠. XT에다가 뭐 HT 컨볼루션 하면은 이제 YT가 된다. 이렇게 아웃풋을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뭐 이게 보면은 이 임펄스 응답 임펄스 응답과 컨볼루션 뭐 있고 그다음에 컨볼루션의 계산과 성질 그다음에 임펄스 응답과 시스템 특징 그다음 미분 방정식에 의한 LTI 시스템 해석 이렇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임펄스 응답 제가 얘기했는데 임펄스 응답이라는 건 임펄스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 시스템에서 어떤 우리가 시스템에서 이제 시간 영역 우리가 이제 지금 시간 영역 아직 뭐 주파수 영역을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건 시간 영역밖에 없어.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해석을 하는 거지. 뭐 미분방정식을 푸는 것도 뭐 결국은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뭐 시간 함수로 표현해서 뭐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입출력 관계는 뭐 컨볼루션 또는 이제 미분방정식 형식은 다르지만은 뭐두 개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 그래서 어떤 인풋이 있으면은 물론 이게 LTI 시스템이어야 돼. LTI 시스템. 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푼다. 아니 컨볼루션을 구한다. 둘 다 LTI 시스템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LTI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뭐냐 하면 결국 아웃풋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아웃풋을 계산하고 싶다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아웃풋을 계산하고 이제 예측하는 거. 계산하는 게 결국 예측하는 거지. 아웃풋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지. 그래서 이 아웃풋을 계산하는데 그 계산 방법이 이제 LTI 시스템일 때는 요 인풋과 임펄스 리스판스 간에 이제 컨볼루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미분방정식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우리가 보면은 어떤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뭐 이건데 이거는 뭐 영 입력 응답과 제로 인풋 리스판스랑 뭐 그다음에 영 상태 응답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인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우리가 시스템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에 이 시스템에 나오는 이 시스템을 해석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영 입력 응답이라는 건 이게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뭔가 아웃풋이 나온다. 이거 뭐야? 이게 시스템에 어떤 아웃풋이 나온다. 아웃풋이 나오는 거는 크게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할 수 있다고. 뭐냐면 첫 번째로 인풋이 들어서 인풋에 의한 아웃풋이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 그 다음 뭐냐면은 인풋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 인풋. 그 다음에 요 시스템 내부의 어떤 스테이트,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스테이트에 의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어떤 결과를 내는데 내가 어떤 뭐 부모님한테 얼마를 뭐 이렇게 뭐 받아들이냐, 내가 유전적으로 얼마를 뭐 가지고 오느냐, 뭐 요게 인풋이지, 인풋. 유전적 요인. 우리가 세상을 해석할 때도 사람에 대해서 해석할 때도 그렇잖아. 어떤 사람이 이제 부모한테 얼만큼 뭐 유전적으로 뭘 받았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내 스스로 뭔가를 뭐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 내 자신, 나 자신. 예. 이 요인을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이게 결국 나 자신에 의해서 이 스테이트, 요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상태에 의해서 뭔가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풋, 나한테 주어지는 인풋에 의해서 뭔가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 똑같아, 시스템도.
그래서 인풋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스테이트에 의한 거 이렇게 되니까 인풋에 의한 거니까 인풋만 영향을 미치는 걸 하다 보니까 이걸 이름을 뭐라 하냐면 그러면은 이게 스테이트에 의한 거, 인풋은 제로고요. 그래서 이걸 스테이트에 의한 거는 제로 인풋 리스판스라고 리스판스라고 그러고 인풋에 의한 거, 그러니까 스테이트는 없고 그냥 인풋에 의해서 오로지 되는 거. 이건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두 개.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야. 그래서 제로 인풋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테이트, 이 내부 자체의 어떤 거에 의한 거. 이게 오로지 이게 이제 외부 입력, 이게 외부 입력이 전혀 없을 때 일어나는 시스템 반응이라고 하는 잠깐만. 그래서 보면 영 입력이니까 이거 스테이트에 의한 거, 이거 초기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초기 조건에 의해서, 스테이트의 어떤 시스템의 초기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부 입력이 없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고, 영 상태는 이 인풋에 의해서만, 오직 입력에 의해서만, 외부 입력에 의해서만 그렇게 됩니다. 뭐 이름은 뭐 중요하진 않아.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 회로 이론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마 뭐 이 미분방정식 아마 해석을 할 텐데 그때 보면은 뭐 미분방정식 해석했을 때 인풋이 없을 때 그다음 스테이트에 있을 때 뭐 요거를 구분하는데 뭐 우리한테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봅시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 임펄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시스템이 있으면은 제일 처음에 이게 LTI가 판명이 되는 순간 이게 LTI다. 그러니까 리니어하고 타임 베리언트 하다라는 게 판명이 되는 순간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LTI라는 게 판명이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시스템을 딱 보는 순간 뭘 해야 되냐면은 어떤 시스템이 주어진다. 네.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 뭐 해야 되냐면은 리니어한지 또는 타임 베리언트 한지 요걸 제일 처음 체크해야 돼. 그래서 이게 LTI인지 결국 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두 번째로 이거 만약 LTI이다 이면 이면 그리고 LTI가 아니면 이게 따라 달라져야 돼. 그래서 LTI가 아니면 우리가 할 게 없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끝난다. LTI가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그래서 LTI이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LTI이면은 뭘 하냐면은 어떤 시스템에서 뭘 하냐면은 델타 T를 넣어보고 나오는 아웃풋을 요 임펄스 리스판스를 이제 측정해야 되지. 이게 임펄스라고 하잖아. 델타 펑션 이걸 임펄스라고 그러거든. 임펄스라고 그러고 임펄스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을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해요. 임펄스 응답이라고 그러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되면은 어떻게 된다? 시스템에 요 비어 있는 이게 LTI 시스템이니까 LTI 뭐 여기도 LTI가 있죠. LTI 시스템에서 요 당당하게 HT를 딱 적을 수 있다고. 왜냐면 HT만 알면 LTI 시스템에 HT만 알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거든. 내가 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아웃풋 계산할 수 있고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한지 아니면은 뭐 코절한지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LTI 시스템이면 HT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을 계산한다고. 어떻게 하느냐? 아웃풋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미 인풋을 뭐 예를 들어 XT라고 하면은 나오는 아웃풋 YT는 어떻게 된다고? XT하고 HT의 컨볼루션으로 이렇게 아웃풋을 계산 가능하다. LTI가 아니다 하면 뭐 아무도 할 게 없어. 계산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잘 이걸 기억에 나. 첫 번째 단계 뭐부터 한다고? 처음에 LTI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야 돼. LTI이면은 임펄스를 넣어보고 아웃풋 임펄스 리스판스를 이제 체크를 이걸 알아봐야 되고 아니면은 뭐 할 게 없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LTI가 아니다. 리니어가 아니든지 넌리니어든지 또는 타임 베링이다 하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LTI면은
이게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게 어떻게 컨볼루션을 오퍼레이트. 우리가 결국 하고자 하는 건 이 시스템에서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 우리 최종 목적은 그거야. 우리가 뭐 지금 뭐 미분 방정식을 풀고 뭐 RC 회로를 뭐 해석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뭐 전자회로를 해석하고 뭐 회로를 해석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야? 아웃풋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라고.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하려고. 그래서 임펄스 응답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먼저 뭐라고? LTI 시스템이 어야지. 여기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시스템에 이제 임펄스 신호를 입력으로 가해서 나오는 아웃풋.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잘 보면 이게 뭐냐. 임펄스를 넣었을 때 나오는 이 L이라는 뭐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 리니어 시스템인데 리니어 시스템의 아웃풋이 된다. 그래서 이거 LTI 시스템에 이게 델타 펑션을 이렇게 HT라고 그러고 이걸 수학적으로 나타낸 거야. 이게 리니 어떤 시스템의 LTI 시스템에 이게 델타 T의 결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시하거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LTI 시스템이 나오면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걸 딱 보자마자 우리가 이게 뭐 결과도 뭐 다른 거 넣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어. 뭐냐? 이게 0보다 작은 게 있다. 이러면 뭐라고? 이게 이 시스템이 코절하구나. 코절하다. 어떻게 하냐고? HT가 제로이면 돼. 언제 T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테빌리티 BIBO를 측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이게 인테그럴 해서 HT의 절대값에 DT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인데 여기는 뭐 0보다 작은 거니까 사실은 이 마이너스 무한대는 아니고 0보다 뭐 정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인데 뭐 이거는 0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장이니까 이게 뭐 0부터 무한대라고 해도 이게 무한대보다 작으면 무한대 발산하지 않으면 스테이블하다고 이걸로 다 알 수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를 하는 게 임펄스 응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HT를 구하고 나면은 이게 HT를 여기 딱 적어도 된다 이지. 적어도 된다라는 건 이게 몰랐는데 HT만 알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XT를 넣었을 때 이게 나오는 아웃풋 이 YT가 어떻게 된다? 이게 XT랑 컨볼루션 HT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넌리니어든지 아니면 타임 베링이면 이 계산을 못해. 불가능해. 이게 LTI일 때는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몰라. LTI가 아니면 LTI가 아니다. LTI이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LTI가 아니면 우린 계산할 수 없어.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적분만 하면 이뭐 곱하기 해서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출력을 구하기가 쉽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컨볼루션이 굉장히 어려워. 이게 적분해야 되는데 그냥 적분이 아니라 막 이상하게 돼 있는 적분이 이게 굉장히 곤란한 적분이 이게 뭐 쉽지 않은 건데 근데 뭐 쉽지 않다고 해서 쉽지 않은 거랑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돼. 어려운 거랑 계산이 어려운 거랑 불가능한 거하고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고. 계산이 어려운 거랑 계산하기 어려운 거랑 이걸 구분해야 돼. 계산하기 어렵다. 근데 계산이 불가능하다. 능하다.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이게 컨볼루션은 계산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LTI 시스템에서 아웃풋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이게 XT하고 이 컨볼루션이 이게 HT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요거는 기호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실제로 이 내용을 뜯어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X의 타우에 H의 T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뭐가 되니까 이게 접근을 하는데 좀 이상이 뭐 T고 뭐고 타우고 뭐고 막 이상한 것들이 있어서 어렵긴 한데 하여튼 계산을 할 수 있다고. 계산은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거랑 계산 아예 불가능한 거랑 완전 다른 얘기라고. 리니어, 넌리니어든지 타임 베링이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 계산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우리가.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거랑 어렵 어렵고 완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랑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나마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이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임펄스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거 좀 뭐 이게 좀 설명이 굉장히 곤란해. 이게 좀 어려운데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XT를 어떻게 하냐면은 XT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인풋을 말하는 거야. 임의의 인풋이야. 임의의 인풋. 내가 HT를 구하고 나면은 그 델타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을 HT라고 했잖아. 그걸 구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LTI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델타 T를 넣어보고 나오는 아웃풋을 HT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HT로 적잖아. 그 다음에는 델타 T 대신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고. 아무거나. XT는 그러니까 임의의, 임의의 인풋이라고. 내가 어떤 걸 넣더라도 이게 아웃풋을 내가 알 수 있다고. 이게 XT에다가 컨볼루션 HT 이렇게 될 수 있거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보면은 이게 뭐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임의의 XT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걸 지금 내가 다시 그리는 거야. 이걸 다시 그린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리는데 보면은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거 뭐 적분하고 이런 거 할 때 이제 아마 했을 거야 이게 적분했는데 뭐 이거 뭐 적분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짧은 이렇게 막대기들을 이렇게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은 뭐 이게 이제 이 막대기 델타 이게 폭이 델타라고 하면은 델타 이 델타야 이게 폭이 이게 막대기 폭이 델타라고 하면은 이 델타를 이제 굉장히 이제 거의 델타를 제로로 가야 되는 0으로 수렴하게 하면은 거의 이렇게 선만 나오게 된다. 그래서 뭐 이걸 계속 이제 많이 모아서 높이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게 적분이 되는 거고. 뭐 그것처럼 이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아까 이 나온 아웃풋 이게 이제 이게 보면은 아까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그러니까 LTI 시스템이라면 L이라고 주로 많이 표시하거든. 그러면 XT를 나오는 아웃풋을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수학적으로 YT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XT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어. 아까 내가 뭐 델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서 요 얘기하면서 요 얘기했었거든. 요거랑 똑같은 게 이건 델타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이고 일반적으로 YT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XT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뭐 XT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근데 이거를 이제 바로 구하기가 좀 힘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XT를 이렇게 우리가 이게 예전에 고등학교 배웠던 그 이제 이 부정적분을 처음에 배울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은 이거를 표시했냐면 리미트 델타를 거의 제로로 가고 있어. 이게 L에 이게 XT가 이게 거의 델타 뭐 이게 델타가 제로로 갈 때 이렇게 되고 이거를 리미트 델타를 제로로 가면서 썸으로 이제 표시하는 거지. 이게 각 막대기마다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K는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그래서 X의 K 델타 이거는 이제 이게 K 번째 만약 이게 0부터 시작한다면 K 번째라면 여기 요때 뭐 K 번째 K 델타 같은 경우 이게 K 번째 요 Y 값이지. 그러니까 이 높이지. 그러니까 이 기둥의 높이야. 기둥의 높이하고 그 다음에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이게 델타의 t 마이너스 k 델타 여기다가 이제 높이 이렇게 표시하는 뭐 이걸 뭐 지금 정확하게 내가 좀 설명하기 좀 약간 곤란이 좀 약간 어려워 이 부분이 그냥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게 XT가 여기서 XT를 이제 여기서 받아들인데 이게 썸에 이게 K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X에 이게 K의 델타 곱하기 이제 이게 델타의 T 마이너스 K 델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거 전체를 이제 L에 대해서 통과하는데 L에 대해 걸리는데 L에 대한 거는 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에 대한 것만 걸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걸리고 여기에 대해서만 걸리고 나머지 다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다. 밖으로 빠져나올 수.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야 이게. 이렇게. 이거는 밖으로 빠져나오고 L에 대해서 요 썸도 밖으로 빠져나오고 여기 다 빠져나왔어. 요것만 그랬다. 근데 요
델타 t를 델타 t 마이너스 k 델타 요거를 우리가 이름 뭐라 하냐면 여기 이제 델타를 넣었을 때 아까 이게 델타 t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을 우리가 ht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델타의 ht 요거를 이제 표시를 하면은 이게 델타의 t 마이너스 k 델타 요걸 표시하면 h의 t 마이너스 k 델타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어프로시메이션에서 h의 t 마이너스 어떤 타우라고 표시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걸 다시 적으면 이게 리미트 이렇게 하면은 썸이 이제 인테그랄하고 사실 같은 얘기거든. 이게 이렇게 되고 x의 k 델타를 요거를 이제 타우라고 일단 이름 붙여주면은 이게 h의 어떻게 줄 수 있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델타가 되는데 d 타우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의 타우 h의 t 마이너스 타우의 d 타우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거 뭐 이거 드라이브 하는 거는 뭐 이거 증명하는 거라서 이거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 뭐 알면 좋은데 뭐 이거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결국 yt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타우에다가 h의 t 마이너스 타우의 d 타우 이렇게 구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또 똑같은 걸로 x의 t 마이너스 x의 t 마이너스 타우에 h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요게 아웃풋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웃풋이랑 이렇게 1번으로 적어도 되고 2번으로 적어도 되고 1번으로 적어도 되고 2번으로 적어도 되고 이렇게 결과는 똑같이 나와. 그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 이게 복잡하잖아. 이게 뭐 인테그랄도 들어가고 뭐 t가 들어가고 타우에 대해서 인테그랄 해주고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간단하게 노테이션으로 x의 t에다가 convolution ht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냥 이 정의하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의라고. 이 컨볼루션에 대한 정의라고. 우리가 뭐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하는 것도 똑같이 어떤 정의잖아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xt에다가 곱하기 ht를 두 개를 곱하라. 이거는 각각의 t에 대해서 그 y 값을 두 개를 곱한다 이 말이잖아. 그다음에 x의 t에다가 더하기 ht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t에 대해서 각각 같은 값들을 더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정의들이거든. 이게 정의들. 이게 정의들이요. 우리가 정의 디파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이것도 이렇게 어? 뭐 눈꽃 표시처럼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걸 컨볼루션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이걸 이대로 할 수는 없고 이건 이름이고 이걸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 보면은 이거 XT를 요거를 이제 요렇게 각각 이렇게 조그만 이제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잘게 나누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배웠던 그 적분 처음에 배울 때 이런 걸 배웠었어. 아마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이게 뭐 썸을 이제 인테그랄로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요 결과를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런 기둥 0을 중심으로 해서 기둥 요거를 이제 어떤 시스템이 통과하고 나면 요런 게 나온다 하면은 그 0이 이제 델타가 요만큼 시프트 된 거지. 그게 하면은 이제 이게 LTI 시스템이니까 이제 델타만큼 시프트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만큼 n 델타만큼 시프트 하면은 n 델타만큼 시프트해서 여기 나오는 거. 그때 앰플리튜드가 다 다르잖아. 그것들 다 더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해하면은 좋고 뭐 이해 못해도 크게 상관없어 이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걸 좀 가져갑시다. 이거 좀 봅시다. RC 회로인데 뭐 RC 회로 이거 여러분들 뭐 이거 회로 이론 시간에 많이 이제 배울 텐데 요거는 분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결국은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이 R하고 C하고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커런트, 이 전류가 같다고 I가. 그러니까 R에 흐르는 전류랑 C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고. 그래서 R은 I, C는 I랑 같은 거고 일단 이 수식이랑. 그 다음에 V로 볼테이지로 보면 VS는 VR 더하기 V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VC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 요하고 그 다음에 VR은 어떻게 I가 되는 IR인데 뭐 IR이나 I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커런 이 C에 흐르는 거 Q는 CV잖아. 원래는 Q는 CV 이렇게 되거든. 이게 Q가 C 이게 Q 차지된 거 차지된 건데 이걸 이제 양변을 미분해 주면은 IC는 뭐 IC가 I니까 I는 어떻게 C DVC DT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면은 일단 요걸 먼저 대입을 하면은 여기에다가 그래서 VS는 대입하면은 VR 대신 RI인데 I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거 플러스 VC인데 I 대신에 뭘 넣는다고? CDVC DT를 넣게 된다. 그러면은 RC에 DVC DT 플러스 V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이 RC 회로 이론 시간에 자세히 배울 테니까 근데 뭐 지금 해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일단 뭐 이게 해석해 보면은 일단 커런트에 대해서 다 적어보고 그러니까 이 전류에 대해서 그다음에 볼테이지에 대해서 적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R하고 C에 대해서 이게 R에 대한 식이고 이게 C에 대한 식이거든요. 이 두 개가 여기에 대해 적어서 이거 대충 끼워 넣어주면은 넣어보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요 수식에서 요 수식 요거랑 요 수식에서 이게 보통 미분방정식 앞에는 이 상수를 안 붙이거든. 뭐 붙여도 되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하듯이 그냥 DVC DT 플러스 RC분의 1의 VC는 RC분의 VS 이렇게 된다. 여기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인풋을 잘 봅시다. 인풋이 뭐 아까 우리가 제일 먼저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라고 했거든. 그럼 인풋 요게 인풋이라고 인풋. 그럼 VS 대신에 뭘 넣어주면 돼? 델타 T를 넣어줬을 때 VC가 여기에 나오는 아웃풋이 요게잖아. 요게 HT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걸 VC 대신에 HT D의 HT ET 플러스 RC분의 HT는 어떻게 된다? RC분의 델타 T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 요 부분을 잘 봅시다. 요 부분은 보면은 이게 결국은 HT를 미분하느냐 뭐 이걸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테크닉이 좀 필요한데 뭐냐 하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미분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상수가 나오면은 이건 사실은 뭐에서부터 왔냐면 주로 이런 함수에서 많이 와서 RC분의 T에 요 상수 있잖아. 요 상수분의 1 요거를 요 익스포넨셜 여기 올려주는 거야. 그다음 곱하기 이게 HT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걸 미분해 보자고.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걸 미분하면은 앞에 그 미분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뭐 이렇게 되니까 요 앞에 거를 미분하면 RC분의 1의 익스포넨셜 RC분의 T의 HT이고 그다음 플러스 익스포넨셜 RC분의 T에다가 H 미분 요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보니까 위에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네요. 굉장히 어떻게 유사해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걸 이제 묶어보는 게 똑같은 항이잖아 이게 묶는다고 요거는 어떻게 익스포넨셜 RC분의 T에다가 여기다가 RC분의 1의 HT 플러스 H의 2분 T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또 이 위에 그 똑같은 거잖아 이게 똑같아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라고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얘네는 여기다가 이제 요게 같은 거니까 요거 대신에 이걸 넣어주면은 이게 보면은 HT에다가 이게 결국은 이게 익스포넨셜에 요
익스포넨셜 요 수식 1번식 여기에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 RC분의 HT 플러스 H 다시 T 에다가 요거는 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낫다. 여기서부터 이게 1번이 아니라 여기 이 수식에서 봅시다. 이 수식. 요거랑 요 수식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요 HT는 요걸 넘겨주면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 RC분의 1에 RC분의 HT 플러스 H 다시 T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에다가 바로 열고 익스포넨셜 RC분의 T 곱하기 HT 이분하는 건 같은 거잖아. 이게 뭐하고 똑같아? 이게 RC분의 1의 델타 T하고 같은 거잖아. 같은 거. 요게 똑같다고. 그러면은 요 수식에서 이 수식에서 이걸 이제 이걸 EXT 이걸 이제 찾아보면은 이걸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요 수식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긴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익스포넨셜 RC분의 T의 HT 미분하면은 이게 RC분의 1의 익스포넨셜 RCT의 델타 T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양변에 이제 이걸 적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요 수식을 이제 지금 이 페이지가 안 돼가지고 다시 적어볼게요. 다음 장에. 그래서 봅시다. 익스포넨셜 RC분의 T HT 하는 게 익스포넨셜 T 맞지? RC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양변에 이제 적분을 한다고, 적분. 양변을 적분한다고. 좀 굉장히 너무 길어지게 되는데, 사실 다르게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봅시다. 그럼 이 적분하면은, 이거 어떻게 돼? 이거는 미분한 걸 적분하니까 그대로 나오겠고, 이게 NCT가 되고, 이쪽 부분을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익스포넨셜 인테그랄 RC분의 T에다가 뭐 RC분의 1은 이거 뺍시다. 델타 T에 DT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요게 인테그럴 해줘야 되는데 요게 지난번에 내게에서 뭐 곱하기 델타 T랑 요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러면 이거 먼저 델타 T하고 인테그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해주면은 델타 T는 언제만 제로가 아니라고 0일 때 이게 T가 제로일 때 요게 제로일 때 그러면은 이게 T가 제로일 때를 적어보면 이거는 익스포넨셜의 0T에다가 델타 T랑 같다고. 그럼 익스포넨 0T니까 이게 1이지 1. 그럼 이게 델타 T랑 같다고. 그럼 델타 T를 적분해주면 뭐가 된다고? 1이 되겠지 1. 그래서 이거는 RC분의 1이에요. RC분의 1. 그러면 여기에서 HT에다가 이게 요 부분을 이제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RC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 이렇게 되겠네. 물론 여기에 이제 T가 0보다 크다라는 거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HT를 구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사실 내가 너무 어렵게 계산한 것 같은데 뭐 여기서 그냥 바로 이게 뭐 미분방정식 바로 푸는 거에서 이거 풀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넣어주면 되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이거 한번 해보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게 LTI 시스템에서 출력이 어떻게 된다고 출력이 입력 XT랑 이 출력 YT가 어떻게 된다고 입력 XT랑 어떻게 임펄스 응답 HT의 이 컨볼루션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T가 인풋이고 물론 여기에 LTI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LTI 시스템이 아닐 때는 이렇게 안 돼. 근데 뭐 여러분들이 좀 안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LTI 시스템이 아니면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 다 LTI 시스템이라고. LTI가 아니면은 LTI인 것처럼 좀 바꿔야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가서 박사를 하고 이러면은 LTI가 아닌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학부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루는 것들은 다 LTI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그래서 이게 XT에다가
HT가 주어진다. 그러면 Y는 이게 XT랑 이게 컨볼루션 형태가 나타난다. 컨볼루션. 물론 컨볼루션이 굉장히 어렵지 이게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인테그럴 하고 뭐 이건 타우는 이게 뭐 타우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뭐 t 마이너스 타우가 되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어려워. 쉽지는 않다고. 요거랑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랑 같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에 t 마이너스 타우에 h 타우에 t 타우. 이거 둘 중에 하나만 t 마이너스 타우고 이게 하나는 ht와 xt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t 마이너스 타우를 넣어야 되고 하나는 타우를 넣고 이렇게 그 인테그럴 타우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예제 4-1, 4-1이 뭐예요? 요거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계단 응답, 임펄스 이게 스텝 펑션에 대해서 이제 이, 이 델타 대신에 UT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을 계산하라 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거는 XT를 이렇게 지금 임펄스를 있으면 이게 RC 회로가 이 RC 회로가 LTI 시스템이라고 RC 회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HT를 이미 구했잖아. 그러면 인풋으로 뭘 넣어주겠다고? UT를 넣어주겠다고. 그럼 나오는 아웃풋은 어떻게 된다고? YT는 어떻게 된다고? UT랑 HT랑 컨버션 하면 돼. UT랑 HT랑 컨버션 해주면 돼. 그러면 아까 HT가 어떻게 된다고? 아까 HT가 이게 RC분의 1에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T 이렇게 되거든. 뭐 물론 T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것도 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안 적었는데 뭐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요거는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컨볼루션 해줘야 되는데 UT에 아까 우리가 YT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까지 이게 X 타우에 X 타우에 HT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해주는지 또는 어떻게 했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t 마이너스 타우를 h의 타우로 D 타우 하든지 뭐둘 중에 하나 해주면 돼.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지금 xt 이게 xt잖아 이게 xt잖아 xt xt가 복잡해 지금 ht가 복잡해 ht가 훨씬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복잡한 걸 주로 요 1번하고 2번하고 어떻게 선택하냐면 복잡한 거 xt가 복잡하면 1번을 선택하고 HT가 복잡하면 2번을 선택하면 좋다고. 그 그대로 두니까. 다른 건 이거 바꿔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HT가 XT보다 XT는 UT고 그러니까 XT가 훨씬 덜 복잡하고 HT가 복잡하니까 2번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래서 이거 좀 복잡하니까 좀 계산을 여기서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YT는 2번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X에 T-타우에 H-타우에 D-타우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XT가 UT였는데 그러면 X의 T-타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X의 T-타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T 대신에 T 대신 T를 넣었더니 T가 나오는 거니까 T-타우를 넣으면 되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돼? U의 T-타우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UT는 1 아니면 제로야. 1 아니면 제로. 1 아니면 제로고 어째? 이거는 T-타우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T-타우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제로 이렇게 해서 T가 타워보다 클 때, T가 타워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걸 이쪽에 T를 두고 이게 T를 이쪽에 두고 이 타워를 이쪽에 두면 T가 타워보다 클 때 T가 작을 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좀 잘 봐봐 이게 내가 왜 주의하면 이게 타워에 대한 식이거든. 이게 T는 어떤 상수야 여기서 왜냐면 인테그럴에 대해서 인테그럴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은 이걸 이렇게 적어야 돼. 1 아니면 제로인데 어떻게 타우가 t보다 작을 때 타우가 t보다 클 때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어요. 뭐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변수이고 이거는 어떤 주어진 이건 변수이고 이거는 이제 주어진 값이지 상수이고 여기서는 타우에 대한 식입니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h의 타우니까 우리가 ht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rc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t의 ut 이렇게 적어졌거든. 그러면 h의 타우는 어떻게 되겠어? h 타우. 그럼 t 대신에 타우 바꿔주면 되잖아. rc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rc 타우 u 타우 이렇게 되는. 그럼 이걸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이게. 대입을 한다. 그럼 여기에 대입을 이 자리에 이걸 대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u의 t 마이너스 타우 이걸 대입을 해줘야지. 대입을 해서 yt를 구해보면은 넘어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럼 yt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뭐하니까 u의 t 마이너스 타우에다가 이게 rc분의 1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타우에다가 u의 타우 d 타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는 뭐 상수니까 이거는 상수니까 이거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걸 다시 적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뭐한대가 이 u의 t 마이너스 타우에다가 그 다음에 u의 타우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타우의 d 타우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 아까 내가 요 부분 했었는데 요 부분 이 1번, 2번, 3번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 1번, 2번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아까 어떻게 된다고 u의 t 마이너스 타우가 뭐가 된다고 1 아니면 제로라고 언제 타우가 t보다 작을 때 타우가 t보다 클 때 이렇게 된다. 그럼 2번은 1번 이렇게 되고 2번은 어떻게 돼? u 타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는 타우가 이것도 1 아니면 제로지. 언제? 타우가 0보다 클 때, 타우가 0보다 작을 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인테그랄이 지금 보면 이 타우에 대한 식이잖아. 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인데 이걸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이 전체 이거 rc분의 1이 여기 나가야 되네. 그래서 이 인테그랄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안에 들어가는 d 타우인데 이걸 어떻게 이 인테그랄을 나눠봅시다. 어떻게 나누게 되냐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하고 그 다음에 0부터 t까지 하고 그 다음에 t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 타우가 0보다 크냐 작으냐 여기서 되고 t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위에 거 1번, 2번을 그대로 하다 보면은 이게 0보다 크냐 작으냐 t보다 작으냐 이게 타우일 때 요게 이제 요 구간 1번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2번 구간 요 구간 3번 구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 1번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 U 타우 D 타우는 그러니까 U 타우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U 타우가 0이 되지. 0 곱하기 이게 또뭐 U의 T 마이너스 타우도 0이 되지. 그럼 2번 구간에서 어떻게 돼? U 타우는 어떻게 1이 되지. 그 다음에 U의 T 마이너스 타우는 뭐야? 0이 돼. 그럼 3번 구간에서는 U 타우는 1이 되고 U의 T 마이너스 타우는 이게 이게 T 마이너스 타우 이게 1이네. 지금 잘못했네. 이게 둘 다 1이네. 1이고 1이고 이게 제로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이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곱해야 되잖아요. 두 개를 곱을 해야 되잖아요. 두 개를 그럼 이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두 개 곱하면 이 곱하면 0이 되고 이 곱하면 1이 되고 이거 곱하면 뭐가 돼?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인테그럴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0부터 t까지. 0부터 t까지. 왜냐면 이게 이 구간에서 0부터 t까지만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적으면 어떻게 했냐면 rc분의 1에다가 0부터 t까지만 이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타우의 d 타우 요걸 해줍니다. 요거 접근하는 건 이게 쉽잖아요. 이거 접근하는 건 뭐 쉽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처음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은 요 u타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ut 타우, t 마이너스 타우 뭐 이런 것들 아마 u, t 할 때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에 응용되니까 아마 헷갈릴 거야 이게. 왜 이렇게 0보다 크냐, t보다 작으냐 이것들을 왜 나눠야 되냐 하면은 요것들 나누면서 여기 하는 것보다 그렇죠. 여기도 제로 1번 구간은 제로고 2번 구간에만 1이고 3번 구간은 또 제로가 되고 그렇게 나눠진다. 요거 적분해 주면 요거 적분해 주면은 이 부분은 뭐 적분해 주면 rc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뭐 rc분의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의 t 이게 0부터 t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적분해 주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 이렇게 되겠네. yt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yt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복잡해. 그러니까 복잡하긴 복잡한데 뭐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할 수 있는 거라고. 다시 얘기하지만은 계산이 복잡한 거랑 불가능한 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 복잡하지만 할 수 있는 거하고 아니 불가능한 거하고 원천적으로 다른 얘기라고. 그래서 이게 좀 두 개를 좀 구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 응답이나 뭐 아무거나 해도 뭐 다른 것들 다 계산할 수 있어.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만 알고 있으면 다른 것들 다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컨볼루션에 이제 계산과 뭐 성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면 컨볼루션은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아까 했지만은 이게 x의 타우 t h의 t 마이너스 타우 뭐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t 마이너스 타우 h의 타우의 d 타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 이게 t 마이너스 타우 타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 하는 걸 이제 좀 약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수식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경우를 좀 나눠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쉬운 것들은 이거 생각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좀 어려운 것들은 이게 좀 약간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수식의 수식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하면서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이제 보면은 두 개의 시그널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XT가 exponential t의 UT, 그런데 HT는 UT 이렇게 뭐둘 중에 아까 뭐 조금 전에 푼 거랑 거의 비슷해. 이게 이 A 값이 뭐 RC분의 1이면 이제 좀 아까 그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같은 거고. RC분의 1이잖아. 물론 상수가 RC가 붙는 거긴 하지만은 뭐 똑같은 결과적으로 하면 계산은 굉장히 유사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뭐냐 하면은 XT 인풋이 0보다 큰 거에서 이게 무한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XT가 이게 인피니티 그러니까 계속 있는 시그널이지. 계속 있는 시그널. 인피니티 시그널이고 HT도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해서 계속 1로 유지되니까 인피니티. 그러니까 인피니티 신호랑 인피니티 신호랑 그러니까 구간을 말하는 거야. 이게 신호가 유되는 구간이 이게 인피니티하고 인피니티로 될 때의 그 이제 컨볼루션은 이게 굉장히 쉬워. 아까 했던 게 약간 좀 여러분들이 처음 하니까 좀 어려운 거지. 이건 굉장히 쉽다고 몇 번 해보면은 굉장히 쉽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 뭐 이 수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도 그냥 풀 수 있어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exponential 다시 봅시다. 인피니티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컨볼루션인데 컨볼루션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다음에 첫 번째 인피니티 디컨볼루션 인피니티 시그널 자체가 인피니티 하다는 하면은 이거는 쉽다. 의미를 몰라도 이게 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주면 돼. 그럼 xt가 아까 x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t ut고 그 다음에 ht가 이게 ut 이렇게 되거든.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LTI 시스템이랑 가정하에서 두 개를 이제 컨볼루션 하면 되는데 xt의 컨볼루션 ht 이걸 컨볼루션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컨볼루션 해주는 게 이게 뭐 아까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x의 타우에다가 h의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요걸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하나를 x의 t 마이너스 타우에다가 h의 타우 둘 중에 하나는 타우고 하나는 t 마이너스 타우로 이렇게 해서 계산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뭐 xt가 복잡해 아니면 이게 ht가 복잡해? 여기도 복잡하네. 이게 복잡하네. 좀 더. 그러면 뭘 하면 되고 요게 더 좋다고 요게. 뭐 사실 그 차이 나진 않아. 이거는 요 뒤에 걸 해도 전혀 상관없어. 이거는 사실 굉장히 계산은 간단하기 때문에 뭐 어떤 걸 하든지 별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여기서 좀 더 쉬운 거 이제 1번으로 계산합시다. 앞에 걸 계산해 보면은 그대로 넣어주자고. 그러면 x의 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at의 ut 이렇게 되니까 x의 타우는 어떻게 되겠어? t 대신 타우 넣어주면 되지. 어떻게 exponential 마이너스 a의 타우에 u 타우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h의 t가 ut인데 그러면 h의 t 마이너스 타우는 어떻게 되겠어? 뭐 t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를 넣어주면 되니까 u의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이제 대입을 한다고. 대입을 하는데 우리 결국은 또 ut하고 요 두 개 곱하기가 나올 테니까 요게 나올 테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u타우는 뭐 아닌 뭐라고 이게 보면 u타우는 뭐 아닌 뭐라고 1 아니면 제로야. 언제 타우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타우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u에 t 마이너스 타우도 뭐 아니면 뭐라고? 1 아니면 제로라고. 그럼 언제 타우가 t보다 작을 때, 타우가 t보다 클 때, 이렇게 되니까 두 개를 곱할 거잖아. 이 곱하기가 되거든. 두 개가 이게 인테그럴 안에서 곱하기가 되니까, 물론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타우도 있겠지만 하여튼 요거는 1, 제로, 1, 제로 곱하는 거니까 1하고 1이 돼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곱할 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할 때만 1이 되는 거, 나머지 다 제로가 되잖아. 뭐 0 곱하기 1이든지 0 곱하기 0이든지 1 곱하기 0이든지 다 0이 되니까 제로가 되니까 요 구간, 그럼 요 구간을 보면은 타우가 0보다 크고 t보다 작을 때 구간이거든. 그러니까 타우가 0보다 크고 t보다 작을 때 구간이거든. 요 구간에서만 이게 인테그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나머지 다 제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를 해보면은 이게 yt는 어떻게, 이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타우에 u 타우 u에 t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인데, 요게 요 두 개가 둘 다 1일 때가 되는 구간은 t부터, 이게 타우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라고? 이게 0부터 t까지만 됩니다. 0부터 t까지 1이잖아. 이게 1이 되거든.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거는 굉장히 쉽잖아, 이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타우에 0부터 t 넣어주면은 t 그대로 1 넣어주면 1이 되니까 2 되니까 결국은 이게 a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a분의 at 이렇게 되고 이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 물론 이게 둘 다 UT가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적어주면 더 좋아 이게. UT 왜냐면 이게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큰 거에서만 존재하는, 둘 다 시그널이 0보다 큰 거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적어주면 더 좋은데, 뭐 이거 안 적어도 내가 뭐 맞다는 해줄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적으면 더 좋아. 이렇게 뭐 계산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게 좀 이제 이 정의대로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렵지 이렇게 계산하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바로 구할 수는 있거든. 이렇게. 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파이나이트, 인피니트. 요거는 이제 복잡하지만 정의대로 계산해야 된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정신을 좀 바짝 들어야 돼. 이게 쉽지가 않다고. 굉장히 좀 어려워 생각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의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게 왜 내가 파이나이트 하냐면, 잘 봐봐. HT는 어디서부터 0부터 1 사이에서만, 이거는 0부터 1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AXT는 어떻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파이나이트 한 거잖아. 어떤 듀레이션을 가진다고. 어떤 특정 구간에 대해서만 이게 존재하는 거로. 0부터 1 사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이렇게 이런 거 두 개를 이제 컨버루션 한다. 그다음에 뭐 사실 인피니티하고 파이나이트 한 것도 뭐 이렇게 좀 정의대로 하긴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정의대로 하는 방식을 이제 여기 적어놨어. 그래서 이제 이거 두 신호에 원래 이제 시간축을 이제 XT를 이제 타우로 바꿔야 되지. 아까 뭐 정의대로 하려면은. 그 다음에 하나는 고정을 하고, 둘 중에 하나는 고정. 이제 복잡한 거. 이게 둘 중에 하나. 주로 이제 파이나이트면 어떤 걸 고정을 하냐면, 이게 이 듀레이션이 큰 거 있잖아. 큰 걸 고정할 거야. 큰 걸 고정하면은 문제 풀기가 좀 더 쉬워. 그러니까 여기 큰 거 HT는 듀레이션이 1이고 XT는 듀레이션이 2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로 요거를 고정을 하면은 이걸 고정시킨다. 그러니까 XT를 고정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서 YT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타우를 H의 T 마이너스 타우를 D 타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T 마이너스 타우를 H 타우를 D 타우, 이렇게 1번식으로 구해도 되고 1번식, 2번식을 구해야 되는데, 파이나이트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는 뭐 인피니티한테 복잡한 걸 그대로 두는데, 여기서는 복잡하고 안 복잡한 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 듀레이션이 큰 거, 요게 크니까 요게 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두고 XT를 그대로 두고, 듀레이션이 이게 파이나이트한 그 구간이 더 큰 걸 이제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고치면서 이제 바꾸면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 물론 뭐 2번으로 해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은데,
여기서는 그냥 요게 더 쉽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1번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이 XT는 요게 이제 타우에 대해서 해야 되고 H의 T 마이너스 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는 고정 XT를 여기는 고정하는 거지. XT를 X 타우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하나 H 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H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H의 타우가 H의 T 마이너스 타우를 해잖아. 근데 이게 지금 T에 대한 펑션이 아니라 타우에 대한 펑션이잖아. 타우가 지금 인테그랄 타우에 대해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h의 t 마이너스 타우를 h의 t 마이너스 타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h의 타우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h의 마이너스 타우 그러면 뒤집어지겠지. h의 t를 구하고 h의 마이너스 t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 h의 마이너스의 타우 마이너스 t 이렇게 t만큼 시프트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t로 뒤집고 그 다음에 t만큼 shift 해주면 이렇게 요게 결국은 h의 t 마이너스 타우랑 같은 거잖아. 이거 마이너스 넣어주면. 그러니까 h 타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h 타우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타우에 대해서 보면 0부터 1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앰플리튜드가 2가 되는 거고 이거. 그럼 이걸 마이너스 t 타우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이게 0이고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되는 타우에 대해서 이게 마이너스 1부터 이게 0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이걸 t로 시프트 한다. 그러면 0은 t만큼 시프트 하면 어떻게 돼서? 이거는 t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은 t 마이너스 1만큼 시프트 하면 되고 요거를 그리면은 요 부분을 그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t고 이게 t 마이너스 1이 요 앰플리튜드가 2가 돼. 이렇게 돼. 타워 축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t가 이제 변함에 따라서 이게 두 개가 뭐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긴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h t 마이너스 타워를 일단 h 타워를 일단 x축만큼 시동시키고 h 타워가 x 타워이고 이 두 개가 곱하기를 해서 겹쳐야 되는 거죠. 이게 이 두 개를 곱하기를 해서 이 신호랑 이 신호랑 두 개를 곱하기를 해서 곱하기를 인테그랄 적분을 구한다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제 이게 0이 안 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다 제로가 되니까 두 개 곱하기 하는데 0하고 0하고 곱하면 0이 되니까 두 개가 이제 시프트하면서 뭐 이게 0이 아닌 구간을 찾아야 되고 완전히 겹치는 구간하고 이렇게 다 나눠야 된다.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그래서 이걸 잘 보면은 이거 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게 좀 약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렵고 나중에 이제 풀의 트랜스폼 요 들어가면 그때도 좀 약간 어렵고 근데 이 부분하고 풀의 트랜스폼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뭐 신흥 시스템 응용 수학이라는 과목을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좀 첫 번째 나오는 난관인데 그걸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다시 또 나오는데 XT하고 HT하고 이제 컨버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XT를 고정하든지 요거 두 번째 걸 요걸 한다. 요걸 한다 했죠. 왜냐면 XT가 지금 X타우가 지금 더 듀레이션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하거든. 나는 편해. 뭐 여러분은 다르게 해도 되는데 이 1번식 요 앞에 나오는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요걸로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X 타우가 아니라 H의 T 마이너스 타우가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H의 T 마이너스 타우. 그럼 이 H의 T 마이너스 타우를 어떻게 보냐? H의 타우를 먼저 구하고 타우 대신에 마이너스 타우를 구한다고. 그래서 H 타우가 이렇게 되잖아. 0부터 1 사이에 2가 되는 거고. 요걸 마이너스 타우를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1부터 제로가 이렇게 되겠죠. 그걸 이제 t만큼 시프트 해줘야 되잖아. 그럼 0은 t로 시프트하고 마이너스 1은 t 마이너스 1로 그래서 t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이렇게 시프트 되면서 이게 이제 막 이게 t 값에 따라서 이게 막 시프트 되면서 움직이면서 이제 xt랑 얼만큼 겹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데 잘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t 값이 이제 주어진 상태에서 타우는 이제 인테그럴 안에 들어가 있니까 t 값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 봐봐 이게 이제 x 타우는 요 고정돼 있잖아. x 타우는 아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요거랑 h의 t 마이너스 타우랑 이제 두 개를 곱해야 돼. 곱하는데 이 t 값에 따라서 두 개 1번씩하고 2번씩하고 두 개 곱할 때 어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값이 나와야지 이게 이 값이 나와야지 인테그럴 했을 때 0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값이 나올 때
요게 값이 나와야지 되는데 두 개 겹쳐야 된다고. 겹치지 않으면은 뭐 제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겹치는 무반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t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데 이 t 값에 따라서 이 두 개가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 달라지는데 잘 봅시다. 그럼 t가 마이너스 100이다. t가 일단 먼저 마이너스 100이다 합시다. 그러면 y의 마이너스 100을 구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잖아. t에 t 마이너스 100 이게 마이너스 100이라고. 그러면 이게 100이 t가 아까 이게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하고 마이너스 100하고 마이너스 101 사이에 존재한다고. 나머지 다 제로거든. 그럼 요 두 번 1번 식하고 2번 식하고 두 개를 곱해야 돼. 이게 곱하라는 얘기잖아. 이게 t가 마이너스 100일 때. 그럼 이게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 부분 잘 봐봐.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1번식은 뭐가 0이라고. 그 다음에 이게 이보다 1보다 클 때는 다 0이 또 되는 거예요. 1번식은 1번 신호는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아니 1보다 크든지 하면 다 제로라고. 언제만 0이 아니라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여기서만 0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떤 신호가 있더라도 어떻게 0하고 뭐하고 곱하더라도 이 뭐가 되는 거 0이 된다고. 그 다음에 이것도 0이 되고 또 이것도 뭐예요? 0이 되겠네. 이쪽이 0이니까 이쪽. 아, 0이니까. 이제 2번식에서 다 0이잖아. 2번식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1번식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0이 아니고 여기서만 2고 나머지는 제로라고. otherwise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00, 1부터 100 사이에서만 어떤 제로가 아니고 나머지는 제로라고. 이렇게 된다. 0이 아니고 0이 아니고 뭐 이렇게 표시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겹치는 구간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거 두 개가 요 안에 들어간 요 구간이 다 0이 된다고. 그 0을 인테그럴 하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100은 0이 된다고. 0.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컨버션이 어려운 게 여러분들 이제 요 t 값에 따라서 계속 계산해 주셔야 돼요. t 값에 따라서. t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 계산을 인테그럴 계속 계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복잡해 이게. 그래서 t가 100일 때 지금 이제 얘를 들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00일 때. 그렇게 하면은 두 개를 계산했을 때 이게 제로가 된다. 왜냐면 적분하는 값이 0이기 때문에. 0을 적분해봤자 저희 제로잖아.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쭉 시프트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이제 10까지 왔어. 마이너스 10까지. 마이너스 10일 때. 근데 여전히 1번 식하고 1번 신호랑 2번 신호랑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있어? 어떻게 3번 이거 곱하면 1 곱하기 2는 뭐가 되는 거야? 0이라고. 0. 다 0이라고. 다. 여전히 0이라고. 마이너스 11때 제로라고.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되다가 언제 딱 그 문제가 생기겠어. 이제 딱 어떤 실마리가 딱 풀리는 게 언제 이게 t가 여기 t 마이너스 t라고 있어요. 이게 t 되잖아. t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이제 딱 그 겹치기 시작하겠네. 이게 이쪽 시프트에서 이게 이제 시프트에서 오다가 보면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t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이고 이렇게 될 때, 그게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오는 요때. 그러니까 t가 요 t에서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제로라고. 왜냐면 두 개를 곱하면 다 제로가 되기 때문에 1번, 2번씩을 곱하면 다 제로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t가 yt는 제로라고. 언제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제로. 그러다 이제 딱 마이너스 2분이 이게 t가 마이너스 1에서 이제 딱 겹치기 시작하니까 좀 더 지나가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존재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겹치는 부분이야. 그래서 만약에 제로다, y 제로다. 그럼 제로면은 어떻게 돼? t니까 이게 제로가 t가 제로고 t-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그럼 이 두 개를 1번 씩하고 2번 씩하고 두 개를 곱한다. 두 개를 곱한다. 곱하면 어떻게 돼 있어? 그럼 이쪽 부분은 다 제로고 이쪽 부분 다 제로 곱하기 제로니까 제로가 돼 있고 이쪽도 제로 곱하기 제로 곱하기 제로니까 이거 다 제로가 돼. 나머지 딱 어디에서만 마이너스 1에서 제로에 쌓여 있어. 제로가 살아있으면 이제 뭔가 제로가 아닌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 xt가 어떻게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값이 뭐라고 2라고 2. 그럼 이게 맥시멈 2였는데 2 곱하기 2 해주면 4, 맥시멈 4가 되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0일 때 이 4의 값인데 요거에 대해서 요 수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1부터 제로까지 앰플리튜드가 4인 거. 그럼 요거에 인테그럴 하다는 건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이 넓이 어떻게 돼, 넓이.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밑변의 길이는 1이 되고 높이는 4가 되고 삼각형이니까 반을 이렇게 해서 2가 되겠네. 그때는 y2일 때는 2가 되겠네. y2일 값이.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점점 시프트해서 이쪽 해서 딱 요 구간 딱 이때까지는 이제 다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때는 또 어떻게 0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t가 t가 이게 마이너스 잘못했네 이게 t가 1일 때 1일 때고 이게 0일 때 이렇게 돼. 지금 이게 내가 좀 잘못해서 이거 고쳐야 돼 이거 이게 0일 때가 아니라 이게 1이고 0일 때는 잘못했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다. 곱하면 언제만 0이라고? 이게 0부터 1 사이에서만 이제 이게 된다고. 그 다음에 또그 삼각형인데 이 높이가 4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1번씩하고 2번씩하고 곱하면 3번씩인데 사실 이랑 똑같아. 위치만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이건 앞에 거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 존재하는 거고 이거는 0부터 1 사이에서 이 두 개를 곱하면 그럼 여기 곱하면은 어떻게 이 넓이니까 넓이는 이 넓이 이 넓이는 밑변의 길이는 1이고 높이는 4고 이게 2분의 1이니까 뭐 2가 되는 거지. 이게 또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게 0에서부터 이게 1 사이는 2로 쭉 유지가 된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점 벗어나다가 이렇게 점점점 벗어나 이게 t가 이제 1.5 정도 되면 이게 점점 벗어나면서 이 값들이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딱 언제 완전히 벗어나겠어. 또 완전히 요 값이 딱 여기 걸릴 때 여기 걸릴 때 딱 요렇게 딱 걸릴 때 t-1이 1일 때 그러니까 t가 2일 때지 2가 되면은 이 두 개의 또 x 타우랑 ha t-타우랑 이게 딱 또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t가 2보다 더 크면은 또 yt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2보다 더 크면 이게 요런 식으로 돼. 잘 보면 이걸 이제 그림을 다 같이 그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t가 요 얘기했지만은 t가 뭐 마이너스 100이든지 마이너스 100이든지 마이너스 10이든지 다 두 개 곱하면 다 제로가 나온다고. 언제까지? 마이너스 1까지는 무조건 제로야. 두 개 곱하면 제로기 때문에. 그 인테그랄에서 제로 요 상태.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쭉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쭉 계속 올 때까지 마이너스 1까지는 다 제로가 됩니다. 0이라고. 그래서 y 값이 다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이제 이게 중간에 이제 올라가는데 딱 언제 뭐 중간에 올라가는 건 사실 좀 계산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 하지만 하여튼 여기에 이게 0부터 이 y가 0부터 완전 이딱요 폭의 이 작은 폭이 여기 안에 다 들어오잖아 이게. 그럼 그때부터 이게 길이가 아니 넓이가 2가 되거든. 0부터 1 사이에서는 다 2가 된다고. 0부터 1 사이에서. 0부터 1 사이에서는 여기 2가 2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부터 2 사이에서는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2보다 크면은 이게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2보다 크면은 이게 이제 점점 이게 시프트 하기 때문에 두 개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제로가 되겠습니다. 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확하게 계산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0이고 그다음에 2보다 클 때도 0이 되고 그다음에 0부터 1 사이는 이게 2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 두 개를 이제 연결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만 딱 구해보라고. 하나만 구해보라. 그럼 예를 들어 1.5일 때 아까 우리가 계산했잖아. 1.5일 때 계산해 보면은 1.5일 때 계산해 보면은 이게 딱 반만 겹친다고 이게 이것도 이거 마이너스 1.5니까 1.5 이게 1.5고 이게 0.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겹치는 부분이 0.5에서 1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넓이는 그다음에 이게 앰플리튜드가 이게 1이니까 이게 2를 곱해서 2가 되는 거고 이 넓이는 이게 밑면의 길이는 0.5였으니까 2분의 1이네. 0.5 곱하기 높이가 2고 그다음 또 2분의 1이니까 이게 0.5가 되겠네. 0.5. 그래서 이게 1.5일 때 0.5거든. 0.5.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선으로 연결하면 1이고 제로니까 이게 1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보다 밑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밑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밑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쪽은 거꾸로 이렇게 돼. 뭐 이것도 계산해 보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그렇게 구할 수가 있어. 이건 좀 약간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요만 해보고 이제 끝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아까보다 좀 더 쉬워. 이는 렉탱귤러 두 개의 컨볼루션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둘 다 파이나이트 하잖아. 파이나이트. 그래서 파이나이트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파이나이트 한데 듀레이션이 다르잖아. 두 개가. 듀레이션. 하나는 듀레이션이 A고 하나는 듀레이션이 B가 돼. B가. 그러면 어떤 걸 보정하는 게 좋다고? 듀레이션이 큰 걸 보정하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HT를 보정해서 H의 타우로 바꾸고 X의 T-타우는 X의 T-타우로 바꿔서 이 계산하는 게
요걸로 계산하는 게 좋다고. 요 수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걸로 계산해도 괜찮아. 근데 좀 약간 복잡하다는 거야. 요게 더 계산하기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거 막 여러 가지 해놨는데 보면은 이게 yt가 이게 마이너스 뭐한데 뭐한데가 x의 t 마이너스 타우에 h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되는데 h의 t가 아까 ht가 어떻게 되냐면은 0부터 b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t에 대한 식이니까 h의 타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h 타우. h 타우는 똑같이 그냥 변수를 t 대신에 타우로만 바꿔주면 되거든. 0부터 타우 이렇게 b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ax의 타우인데 x의 t가 어떻게 된다고? 0부터 a가 이제 작은 거 값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x의 타우는 어떻게 돼? x의 타우는 뭐 축이 타우 축으로 바뀌는 거고 0부터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이걸 마이너스로 바꿔야 된다고. 이걸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타우 이걸 마이너스로 바꾸면은 타우에 대해서 0부터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a 타우 축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걸로 어떻게 한다고? 이걸 t만큼 시프트 한다고. 시프트 하면은 x의 마이너스의 타우 마이너스 t 이렇게 된다. 그럼 요거는 x의 x의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되겠네. 타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0이 어떻게 된다? 0이 t만큼 시프트하면 t가 되고 마이너스 a는 t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타우 축에서 이게 t, t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 그럼 요거 두 개가 좀 이게 보기는 너무 놀라요. 이거 두 개랑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요거랑 이제 t가 이제 변하면서 이 두 개가 얼만큼 이제 겹치느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이제 t가 언제 요거 이제 같이 그려봅시다. h 타우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h 타우가 0부터 b까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x 타우가 이제 x의 t 마이너스 타우는 t가 값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t고 t-a인데 이 두 개가 겹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겹치려면 요거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t가 제로여야 돼. t가 제로여야지 처음 만난다고.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오다 이게 좀 오다 움직이면은 t가 마이너스 타고. 그러니까 yt는 0보다 작을 때 t가 0보다 작을 때는 t가 0일 때 딱 만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t가 0일 때 처음 만난다고. 첫 번째 이 포인트를 잡아야 돼 이걸. 그래서 이게 쭉 가다가 언제 여기서 이제 딱 만나 여기 딱 만나요. t가 제로일 때 그다음에 t가 제로니까 마이너스 a일 때 이렇게 돼. t 마이너스 a니까 0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지. 요게 딱 요때까지 요게 이제 포인트에서 이제 딱 어떤 값이 이제 요거보다 작으면은 t가 0보다 작으면은 yt는 0이 된다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들어와서 이게 이제 점점 시프트하는 거야. 시프트해서 어떻게 되냐면 딱 완전히 다 들어오는 거. 요때 딱 다 들어오잖아. 이때가 언제야 이게? t-a가 제로일 때. 요렇게 되겠네. t-a가 제로일 때. 그 다음에 이게 t일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럼 t-두 번째 딱 완전히 다 들어오는 게 t-a가 제로일 때. 그럼 t가 어떻게 되냐면 t가 a일 때. t가 a일 때 이게 이제 작은 사각형이 요 큰 사각형 안에 다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요 두 개를 겹치면 얼만큼 되는 이 두 개를 곱한다. 이 앰플리튜드가 1이라고 가정하면 이 1이고 가정하면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곱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0부터 a까지만 1이고 나머지 다 제로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 넓이를 구하면은 a가 되겠네. a가 이때 넓이는 a가 되겠지. a.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점점 또 가다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이때 그럼 이게 저도 점점점 시프트 하다가 어떻게 세 번째 언제 되냐? 요게 이렇게 딱 만날 때 언제 이게 t가 b일 때, 그다음에 t-a일 때, 그래서 t가 b이면 딱 그게 이게 이제 이 작은 사각형이 큰 사각형 내에서 이제 존재하는 거잖아. 두 개 곱했을 때 딱 사각형 내에 존재하는 거니까 t가 b일 때는 이때도 만약에 넓이를 구하면은
넓이는 여전히 A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언제냐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T가 점점 벗어나다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될 때. 이거 이제 T-A가 B일 때는 네 번째 T-A가 B 그러면 T가 뭐일 때? A 플러스 B일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가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이게 넓이는 제로가 됩니다. YT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포인트를 딱 잡아야 돼 제일 먼저. 그 T가 제로일 때, 그 다음에 T가 A일 때, T가 B일 때, T가 A 플러스 B일 때, 요때를 잡아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은 T가 0보다 작으면은 0이고 T가 T 플러스 A보다 더 크면은 또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포인트를 먼저 딱 이렇게 지금 YT를 그리면은 이거 이제 제로일 때 T가 A일 때 B일 때 A 플러스 B일 때 요 네 가지 포인트를 딱 일단 잡아줘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T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0이 된다 했거든. 그럼 T가 A 플러스 B보다 0보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A부터 B 사이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A부터 B 사이에서는 이게 A부터 B 요 사이에서는 어떻게 된다? 넓이가 A라고 했잖아. A. 이게 A거든. A. 넓이가 A. 높이가 A.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게 여기서는 직선으로 올라가. 이게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요거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요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0일 때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A 플러스 B보다 더 크면 제로고 YT가 그럼 A부터 B 사이에서는 이렇게 A고 이게 그 사이에서는 이게 직선으로 가는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이거는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는 나랑 다르게 이 좁은 거 XT를 지금 픽스 시켜서 XT를 픽스 시키고 이 HT를 이제 시프트 하면서 이제 두 개의 그걸 그렸는데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사실 똑같아. 근데 나는 지금 요 넓은 걸 픽스 시키고 이제 뭐 XT를 이제 시프트 해줬는데 여기서는 뭐 거꾸로 해줬으니까 뭐 두 개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요거를 좀 두 개를 해보고 그건 뭐 그냥 해봅시다. 이 컨버션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것도 보면은 이게 XT랑 HT랑 컨버션 해라 하면은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뭐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 굉장히 쉬워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컨볼루션이 된다라는 건 일반 LTI 시스템이라는 거야. 컨볼루션이 된다라는 자체가 LTI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 요거를 잘 보면은 XT를 잘 보면은 이걸 두 개로 구분한다고. 어떻게 되냐면은 0부터 0부터 1 사이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더하기 어떻게 1부터 2 사이를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눈 거야. 이거 두 개의 시그널로 구분한다고.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 X1T라고 하고 X2T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XT는 어떻게 우리가 적을 수 있냐면 X1T 더하기 X2T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요거랑 그럼 결국 XT를 컨버전 하라는 건 XT가 X1T 더하기 X2T 이렇게 되니까 XT랑 H를 컨버전 하라라는 건 결국은 X1T 더하기 X2T를 랑 HT랑 컨버전 하라는 거야. 그럼 요게 컨버전 이거 먼저 하고 이것도 컨버전 하고 그럼 X1T에다가 컨버전 HT 더하기 X2T에다가 컨버전 HT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했잖아 이거는 X1T 더하기 HT는 이거는 1이고 1이고 아까 뭐 요 앞에서는 이게 1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A하고 B하고 같은 거잖아. A하고 B하고 A가 1이고 B도 1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게 A하고 B가 1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0이고 A가 1이고 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앰플리튜드가 이제 A니까 A가 1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 XT랑 X1T랑 HT랑 X1T라는 게 요거 0부터 1 사이에 이렇게 앰플리튜드 요거랑 어떻게 0부터 1 사이에 0부터 1 사이에 이게 앰플리튜드 1. 요 컨버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요거는 0이고 1이고 2고 이렇게 돼서 요렇게 먼저 건 이게 1번이라고 가정하면 이 1번 계산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계산하는 건 이거는 뭐 또 쉬워.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XT는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1부터가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이게 마이너스 1부터 아니 1부터 2 사이지. 1부터 2 사이에서 마이너스 1이고 컨볼루션에 0부터 1 사이 이렇게 되거든. 이거는 뭐 또 굉장히 복잡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약간 복잡하게 보일 뿐이지 이거 그냥 원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1부터 2 사이에 이거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잖아. 뭐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지. 1이라고 해놓고 마이너스 1이라고 나중에 해주면 되니까 1이라고 해놓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니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0이고 1 사이에서 0하고 아까 00, 00 요 두 개 더할 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1하고 제로가 이렇게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요렇게 돼. 1, 2, 3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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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 2, 3 이렇게 되는. 근데 물론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게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면은 이게 요렇게 보이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그려보면은 몇 번이냐? 이게 4-6번 오늘 그려보면은 이게 xt가 이게 요거랑 0부터 1 사이에서 1이고 컨볼루션 xt가 0부터 1 사이에서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고 0에서 1, 0에서 1, 2 이렇게 되고 m도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1에서 마이너스 1, 1에서 2이고 컨볼루션은 0에서 1 사이에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 2, 2, 뭐, 시프트 하면 돼, 그냥. 1, 2, 3. 이게 1부터 시작하니까 하나 시프트 하겠지.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된다. 이 두 개를 더하면 된다고, 더하면. 그럼 더하는 걸 이걸 하는데, 이 두 개를 이 1번씩하고 1번하고 2번하고 더하는데, 이게 더하기가 약간 좀 어렵잖아. 좀. 그러면은 이걸 따로따로 보면 0일 때 줄 선을 그어보라고. 선을 그어서 쭉 보면은 뭐 어렵지 않아. 요때 아니면 다 제로니까 t가 보면 0일 때는 0에다가 0에다가 이 보면은 2번이 1일 때는 어떻게 돼서 1일 때는 두 개 더해보면 1이고 1번은 1이고 앰플리튜드가 1이잖아 1. 그 다음에 0일 2번은 뭐야? 제로로 제로니까 1이 되겠네. 이렇게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2일 때도 보자고. 2일 때는 이거는 제로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마이너스. 그럼 이거 두 개를 쭉 연결하면 되지. 그럼 3일 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이거는 음, 요것도 어,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다 한 거야 사실 이거 수업 시간 한 거야 이거는 파이나이트 인피니티 한 거고 요거에 대한 변식이야 이 설치면에 여기 했던 요 십다그라고 한 거 요 인피니티 한 거 요거에다가 요 앞에 이제 상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t가 붙은 거예요 뭐 계산하는 건 똑같다고 뭐 별로 어렵지 않고 해보세요 이거 요것도 계산해보고 이게 인피니티라서 컨볼루션 인피니티 요거 계산해보고 요거는 렉탱귤러 어떻게 돼? 렉탱귤러 2분의 t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0부터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1이 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HT는 이게 20으로 되는데 10만큼 시프트 하니까 이게 0부터 이게 10부터 20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두 개를 컨볼루션 하는 거야 그럼 아까 내가 했던 방법으로 하려면은 이게 우리가 듀레이션이 큰 걸 픽스시키고 나머지를 시프트하면 된다는 그럼 요걸 XT를 시프트하면 되겠네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컨볼루션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문제 푼 거 이거 숙제다 이거 우리 지난주에 내가 숙제 1이라고 낸 거에다가 숙제 1과 더불어서 이 컨볼루션 반드시 해봐야 돼요 컨볼루션 오늘 했던 거 문제 모든 컨볼루션에 대한 문제들 다 풀어봐야 돼 이거 그러니까 요 지금 몇 페이지 33페이지 나오는 거 그다음에 32페이지 나오는 거 페이지를 잘 모르겠네 이게 이 컨볼루션이 페이지 33 페이지 32 그다음에 보자 그다음 페이지 29 29 그 다음 페이지 29 29 그 다음 페이지 30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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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페이지 17, 7에 나온 거. 그 다음에 페이지 15. 이거 다 계산해 보세요. 이거 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뭐 중간고사 100% 나와. 모든 거 다, 모든. 계산. 숙제 1에다가 요까지 해서 수요일까지 제출해야 돼, 수요일까지. 수요일날 제출 안 하면 난 더 이상 안 받아. 숙제 더 이상 안 받으니까 수요일까지 반드시 해야 돼. 이 정도로 하고, 수고했습니다. 예.